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불안한 시기, 불안한 금융주. 이렇게 매크로가 좀 불안한 시기에는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위태위태한 게 있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3분기 후실적을 발표했는데 충당금을 쌓아놓느라고 또 약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3대 카드 회사가 되겠고요. 이 카드 회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섹터는 지난 3월에 조정을 통해서 전부 다 3개 회사가 모두 금융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IT였는데요. 일단 금융업종으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두 개의 차이는 비자와 마스터는 전적으로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료만 받는 거가 되겠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은행 플러스 카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직접 빌려주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은 하셔야 되겠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의 성격에 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모두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건 카드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계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어디가 쓰고 줄고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실적 자체, 그러니까 지난 실적만 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이 2.95달러, 즉 3달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정확하게 깜짝 실적이 난 게 맞습니다. 매출은 153.3억에서 153.8억이니까 약간 기대 정도에서 약간 넘어서는 그 정도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또한 실적 가이던스 자체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경기가 불안한 거 아니냐? 수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지만 실적 가이던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대선 충당금입니다. 대선 충당금이 11억 8천만 달러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됐었는데 12억 3천만 달러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나 늘어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이란 거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으면 그쵸. 언젠가 받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이죠.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요. 뭐 어떻게 누구 잘못 따지기 전에. 그래서 그런 미리 돈을 쌓아둡니다. 뭐 언제 세상이 좋아지면 다시 그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단 쌓아두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경계심인데요. 거기에서 58%나 늘어난 거 바로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가의 하락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왔을 때는 주가가 장 전에는 올랐지만 그리고 정규장 들어서 훅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전체 신용카드, 이건 전체 신용카드가 되겠는데요. 전체 신용카드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7%가 늘어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카드 회사를 볼 때는 그 각 국가 안에서의 소비 그리고 해외에서의 소비가 되겠는데요. 해외에서의 소비가 15%가 늘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 사람들이 해외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해외 그 국경을 넘어가는 거래가 늘어날수록 돈을 잘 버는 그런 구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여행 다닐 때 쓰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알 수 있죠. 호텔에서 썼는지.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썼는지, 레스토랑도 저렴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썼는지, 아니면 데이트하고 좀 팬시에서 썼는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13%나 늘어났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MZ세대가 고객이 신규 고객이 큰 폭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비자 마스터보다 약간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MZ세대, 젊은 층이 많이 신규 고객이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신규 고객의 약 60% 정도가 MZ세대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어떻게 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얘기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선 충당금이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충당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움츠러들었지만 소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군요.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솔라엣지입니다. 본사가 이스라엘이었네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한참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3분기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밝혔어요. 그런데다가 하필 본사가 또 이스라엘이어서 좀 더 크게 느껴지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느낌으로 보면 본사가 이스라엘이니까 이번에 전쟁통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지만
그날 발표된 거 보면 이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 간의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래요? 먼저 좀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중요하니까 궁금하니까 그 회사 측에서 얘기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의 일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죠. 전쟁이 어떻게 돼갖고 뭐 폭격당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있지만 이스라엘 본사에 있는 건 분명히 투자 심리는 악화시키는 그럴 수 것은 있죠. 이제 네.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도이치 그렇게 회사 자체에서 이번 3분기 실적이 매출, 총마진, 영업이익이 모두 기대가 이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3주, 3, 4주 전에 어닝 가이던스 막 발표하잖아요. 그런 잠정 느낌, 실적? 예, 잠정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기대 이하가 나올 거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다시피 그냥 줄줄이 그냥 투자 의견 내리는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줄인 정도도 상당 수준 내미였고 상당 수준의 예상외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데요. 예상외에 이 예상을 넘는 주문 취소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의 태양광 설치의 둔화 그리고 재고가 상당히 높은 것이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이치방크를 비롯해서요. 6곳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고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의 중립이었는데 아예 매도로 데려놨습니다. 특히 도이치방크는 이 솔라이즈뿐만 아니라 썬런이라든가 썬노바 전부 다 태양광 관련 회사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솔라이즈는 반토막을 냈고요. 썬런도 27에서 15달러, 썬노바도 23에서 12.5% 정도로 주가를 그냥 목표치를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놨거든요. 그럼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지난 금요일날 제일 많이 떨어진 것주가 월가에서 27.3% 떨어진 말씀드렸던 솔라이즈가 되겠고요. 그 외에 썬런이라든가 썬노바 이런 것도 전부 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국내에서도 이 물리신문이 많습니다. 이 종목보다는 10이라는 ETF, 그럼 몇 가지 더 ICLN이나 몇 개 ETF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벌써 3년 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거 전에 나섰을 때 보면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태양광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를 많이 얘기했어 갖고 그때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계속 흘러나가고 있고 지난 금요일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주식은 미국 주식은 테마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숫자가 보여줘야 되는데 일정 기업들이 여기 흑자도 있지만 적자 회사가 꽤 많이 아직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다. 흑자를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이제 결국 보조금을 많이 우리나라도 뭐 태양광 보조금 받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인데 이게 전부 다 연방 정부 셧다운의 그런 정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일단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더라도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 불황에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일단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조금은 피해 두셔야 할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요. 리전스 파이낸셜입니다. 일단은 역시나 피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금리 5% 시기에 지역은행들은 힘을 쓰기 어려워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무너지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실적부터 잠깐 확인드리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주당이 49센트가 나왔는데요. 전망치가 50센트가 넘었었거든요. 58센트였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보셔도 그렇죠. 분명하겠고요. 매출도 12.9억 달러가 나왔는데 13.2억 달러 대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출도 부족하고 이익이 이건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겠고요. 바로 웰스파고라든가 레드푸시 등 최소 두 곳에서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매수 의견에서 중립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지역은행이 어려움을 겪었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금리의 상승과 전체적 문화, 경제적 흐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의 특집 기사를 얘기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고공시대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면서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다고 해서 그래프를 제가 특집으로 대여섯 개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다시 찾아서 보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좀 추천드리는 바인데요. 금리 올라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 여러분 저 주위에서도 진짜 현금만 엄청 많은 거고 특히 달러가 엄청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달러 이자. 요즘 그럴 수 보면 있죠. 우리나라도 증권회사나 이렇게 보시면 달러에 대한 이자를 많이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찾아왔을 분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반면에 루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워낙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이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새롭게 됐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금을 많이 레버리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려움이죠.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는 거라서 큰 기업보다는 작은 기업이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러셀 2000 보면 러셀 2000이 어려운 그런 느낌을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미국 걸 말씀드리지만 한국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명확히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미국 외에 특히 이머징 마켓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남아 선방하고 이머징 마켓이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죠. 또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니 기준금리에 따라서 올라가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뭐 금년 초 이후에 한 번도 금리를 안 올렸다. 기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중 금리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머징 마켓이 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배당주가 좀 어려운 것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은행에서 못해요. 은행에 대해서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까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얘기한 거가 작년에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중소은행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물건보다는 좀 낮은 물건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비싸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카드 대출도 한도가 20%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지금 평균 신용카드 리볼빙이 24%까지만 합니다. 한 번 갚고 일정 수준 갚고 못 갚는 돈이 있죠. 그렇죠. 그게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년에 이자가 23%, 24% 카드가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를 쓰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상체도로 들어가는데 특히 어디가 문제냐? 중소, 지역은행이 문제입니다. 지역은행. 그리고 돈을 못 갚는 대손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아둘 수 없고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 아주 손실을 확정하는 걸 대손 상각으로 하는데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전스 파이낸스 대표적인 지역은행이 되겠죠. 그렇죠. 예. 12.8% 떨어졌고 그 외에 금요일날 떨어진 걸 보면 지온스란 것도 7% 이상 떨어졌고요. 키코프 하면 이제 대표적인 또 지역은행인데 역시 주가가 크게 늘어났고 코메리카도 대표적인 지역은행이거든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모아놓은 KR이라는 SPDR에서 하는 리저널 뱅킹 ETF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3월 저점 다시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한국 주식은 또 마찬가지지만 미국 주식은 떨어지는 거 지금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끝났다고 사시는 것이 20년 이상 TLT거든요. 예. TLT 오늘 자들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TLT가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을 지난 금요일날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손절하는 분도 있겠지만 물 타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중금리 5% 시대가 왔습니다. 뭐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점이 뭐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어 for 롱거라는 얘기 계속해서 요즘 유행어처럼 밈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중소형 이머징 배당에 대해서 일단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